안녕하세요. 이현민입니다. 여름 도전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배운 수학적 개념들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벡터의 노름이란 벡터의 크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학적 용어입니다. 즉, 벡터에서는 벡터의 크기,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노름이 존재하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엘튼검으로 유클라디안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의 내적이란 두 벡터의 각 성분끼리의 곱의 합으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의 방향으로 나머지 하나를 투영시킨 것과 다른 한 벡터의 크기의 곱입니다. 벡터 공간이란 임의의 집합 V에 두 연산 덧셈과 스칼라비가 정의되고 두 개의 기본 성질과 8개의 연산 성질을 만족하면 벡터 공간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때 Rn의 R은 실수를 뜻하고 Rn은 실수 n개를 늘어놓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Rn의 한 원소는 실수 n개를 늘어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부분 공간이란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벡터 공간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덧셈 법칙과 스칼라벨을 만족합니다. 1차 결합이란 적당한 스칼라 A가 존재하며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1차 결합 전체를 모은 집합을 유에 의하여 생성된 부분 공간 스팬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U는 0이려면 A는 0이어야만 하는 것을 1차 독립이라고 하며 1차 독립 벡터로 이루어진 스팬을 기저라고 부릅니다. 고유값은 A가 n차의 정사각행렬일 때 pi-a의 디터미난 값이 0을 만족하는 스칼라 p를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 고유 벡터는 AX는 PX를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를 고유값 P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행렬의 대각화란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은 행렬일 때, 즉 적당한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며 P 인버스 P 곱하기 A 곱하기 P가 대각선 행렬일 때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 하며 이때 P를 A의 대각화하는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이란 유한기의 선형 방정식의 모임을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는 모든 선형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 값의 순서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n개의 미지수를 가진 선형 연립 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갖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해를 갖지 않습니다. 최소 제곱해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과 선형 모델 사이의 잔차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들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와 이 모델 사이의 잔차를 구하려면 각 데이터 포인트들과 모델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LU분해란 주어진 정사각행렬을 하삼각행렬과 삼각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분해를 통해 선형 방정식을 풀거나 역행렬을 계산하는 등의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LU분해를 통해 정사각행렬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삼각행렬 L은 주대각선 위의 원소는 모두 0이며 주대각선을 포함한 아래쪽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삼각행렬 U는 주대각선 아래의 원소는 모두 0이며 주대각선을 포함한 위쪽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큐열분해란 주어진 행렬을 직교행렬과 삼각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기법입니다. 큐열분해는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m 곱하기 n 크기의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습니다. Q는 m 곱하기 m 크기의 직교행렬로 열벡터들이 서로 직교하며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은 m 곱하기 n 크기의 삼각행렬로
주대각선 아래 원소들이 모두 0이며 주대각선을 포함한 위쪽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SPD란 선형대수학에서 중요한 분해 기법으로 임의의 행렬을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기법입니다. 이 세 행렬은 각각 직교 행렬, 대각 행렬, 또 다른 직교 행렬의 전체 행렬로 구성됩니다. 주어진 n 곱하기 n 크기의 행렬 A에 대해 SPD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됩니다. 이때 U는 m 곱하기 m 크기의 직교 행렬로 이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며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n 곱하기 n 크기의 대각행렬로 주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은 특이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값은 비음수이며 크기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V는 n 곱하기 n 크기의 직교행렬로 U와 마찬가지로 열벡터들이 서로 직교하며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번 도전학기 기간 동안 배운 것들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R분해와 LU분해를 통해 선형 연립 방정식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QR분해를 통해 선형 연립 방정식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행렬 A를 QR분해하여 A는 QR을 구합니다. AX는 Q 곱하기 R 곱하기 X는 B가 되므로 Q, Q 트랜스포즈 곱하기 B를 계산합니다. 이때 Q가 직교 행렬이므로 Q 트랜스포즈 곱하기 Q는 항등 행렬이 됩니다. 그 후 상삼각형렬 R을 사용하여 R 곱하기 X는 Q 트랜스 곱하기 B를 푸는 것이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로 LU분해를 통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 선형 방정식 AX는 B를 푸는 경우 LU 곱하기 X는 B로 변환하여 먼저 LY는 B를 푼 다음 UX는 Y를 풀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렬 A의 역행렬 A 인버스를 계산하는 경우 A 인버스는 U 인버스 곱하기 L 인버스를 변환하여 U 인버스와 L 인버스를 각각 구한 다음 E를 곱하여 인버스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렬 A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경우 A는 L 곱하기 U이므로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L 곱하기 U는 이때 각각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이므로 행렬식은 각각 주대각선 원소들의 곱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SVD 레이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환 님이 문의 게시판에 작성하신 SVD를 활용한 이미지 압축과 이미지의 고역값이 가지는 임의라는 글과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SVD 집 파일에서 학습을 통해 SVD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예제를 보면서 SVD 과정에서 싱귤러 밸류의 개수를 조정하여도 처음에 주어진 그림의 정보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압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이미지에 원하지 않는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싱귤러 밸류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점점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싱귤러 개수뿐만 아니라 추출하는 싱귤러 밸류의 크기들 역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압축률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경사관법을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기하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의 차원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렬 A를 선형 변환으로 봤을 때 선형 변환 A에 의한 변환 결과가 자기 자신의 상수배가 되는 0이 아닌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하며 이 상수배 값을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의 선형 변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벡터의 선형 변환을 한다면 대부분의 벡터들을 방향이 바뀌어 기존 벡터의 스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고유 벡터는 방향이 유지되어 벡터의 스팬에서 벗어나지 않고
벡터의 길이가 고유값의 배수만큼 바뀝니다. 이와 같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Q&A에 제가 작성했던 인상 깊은 Q&A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리 척도를 사용한 유사도에 대해서 학부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거리 척도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고려할 점에 대해 논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저는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적절한 디스턴스 펑션에 관해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데이터들이 희박하게 분포하게 되어 비슷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차원 공간상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의미적으로 가까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고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원 축소를 합니다. PCA, LDA, TSNE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중 TSNE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SNE는 고차원 공간에서 유사한 두 벡터가 저차원에서도 유사하도록 원 공간에서 점들 간 유사도를 보존하며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TSNE는 유클리드 거리를 확률 분포로 변환하기 위해 각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유사도를 가우시안 분포로 변환합니다. 이때 각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유사도를 확률로 나타내는데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은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은 낮은 유사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를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후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매핑합니다. 초기에는 저차원 공간의 포인트들을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그 후 두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사도와 저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이때 고차원에서의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는 저차원에서도 가까워지도록 멀리 떨어진 데이터 포인트는 저차원에서도 멀어지도록 조정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LK돔에서 K가 몇일 때 K의 크기에 따라 고차원 공간에서 제대로 된 거리 함수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LK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점에서 가장 먼 포인트 마이너스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의 거리를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 나누었을 때 나눈 지표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해당 지표는 L1 놈이 L2 놈보다 크며 즉 L1 놈이 가장 먼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의 차이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K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표는 감소하며 K가 1보다 작은 분수일 때 해당 지표가 더 커져 고차원의 경우 LK놈을 사용할 시에는 즉 LK돔을 사용할 시에는 K가 정수일 때는 1이 좋고 정수가 아니라 분수가 더 좋다는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4 그간 문의 게시판에 참여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후 기본 행렬에 관해 기본 행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기본 행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어 각 인덱스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여 이에 관해 공부하는 글이었습니다. 각각 로 멀티플리케이션, 스위칭, 어디션을 해주는 기본 행렬에 대해 인덱스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리 척도를 통해 유사도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벡터와 즉 임베딩 시킬 수 있으면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딩 가능한 데이터는 거리 척도를 통해 유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임베딩 후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과 거리 척도로 유사도를 계산할 때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코멘트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 후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시멘틱 슬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슬램이란 위치 추정과 매핑을 동시에 해주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활발히 활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식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논문의 초록 번역에 대해서 최근에는 구글 번역기보다 번역을 더 잘하는 모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에 따라 비멜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다음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글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가연님께서 코드에서 문법적 오류를 범하여 신텍스 에러가 떴고 이를 수정해주는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플롯 함수에 대해서 이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글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롯을 통해 함수를 그리는 과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플롯 함수를 통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것에 fully understand 하였던 글이었습니다. x값의 범위를 조절해가며 풀이 없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툴을 배울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또한 find root 함수를 통해 근을 구하는 방법이나 음, 그래프 개형을 통해 쉽게 실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과목을 안 듣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차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글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해당 글을 쓰신 하구분께서는 노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혼동하여 이를 바로잡는 코멘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놈은 L2놈이며 해당 게시글과 교수님의 코멘트를 통해 놈의 주명성과 놈의 정확한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SBD를 예습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서 SBD를 파이썬과 세이지를 통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제 코드 출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교수님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분해 전 행렬과 분해 후 다시 조합한 행렬이 오차 없이 깔끔히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리 척도로 유사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유사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척도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카드 유사도와 피어슨 유사도의 정의와 각각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코딩으로 구하는 글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fully understand 했던 게시글로 RREF와 solveWrite 함수를 통해 해를 구했던 글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특정 행렬이 가역 행렬이고 해집합이 0벡터 하나뿐이며 해공간의 차원이 0인 풀랭크 행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당시 글쓴이 분이 쓰셨던 글에서 나왔던 행렬은 라이커너를 출력해 봤을 때 0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변수 함수의 극대국소를 구하는 문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해 처음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변수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형 연립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문제에 코멘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게시글에 교수님의 코멘트를 통하여 벤더먼드의 매트릭스를 활용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존재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Q&A에 있던 다른 게시글에도 도움이 될 만한 풀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R 제곱평면에 6개의 점에 베스트 핏하는 3차의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하는 게시글에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하는 것을 정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려 하셨던 글이었으며 거기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가역 행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과 그와 관련하여 댓글에서 다른 학우분들과 코멘트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이용하여 반더먼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해당 매트릭스의 디터민넌트는 현재 로와 이전 로 간의 차이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A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닌 즉 로끼리 동일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면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매트릭스는 인버티블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가역행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코멘트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슬램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였으며 특이값 분해를 활용하여 배경과 조명을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객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고자 하고 또한 위치 추정 과정에서의 그 오차를 더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표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쓰이는 선형 대수 개념들을 빠르고 알차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과목을 공부하면서 특정 개념이 인공지능의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대략 예상해가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배울 것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하는 학우분들과의 학습과 지식 공유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높여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